커리큘럼에는 약간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잘 배워서 네, 우리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원을 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수학학원, 그리고 영어학원, 네,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좀 더 경제적 여유가 되면 그 외의 과목들을 또 보내게 되죠. 예. 제 둘째도 지금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리고 피아노 학원, 주짓수 학원 뭐 이제 그 정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필수는 수학 학원과 영어 학원이죠. 예, 그만큼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수학을 혹시나 못하면 어떨까,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학원을 당연히 보내죠. 예, 집 근처에 있는 그런 학원들 혹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그런 수학 학원 이렇게 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저희 이 아파트 통로에도 공부방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14층에 살고 있고, 저 이제 3층에 이제 공부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3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려요. 저한테 꼬박 인사를 합니다. 다들. 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네. 그 정도로 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기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공부방으로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와, 어, 보통 그런 오프라인 학원들은 매달 월세를 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방은 그냥 자기가 그 집에 살면서 그냥 낮에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항상 필수가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인데, 만약에 수학 공부방 혹은 영어 공부방을 정말 그 동네에서 잘 운영해서 입소문이 난다면, 정말 이거 가지고 나는 뭐 별도의 월세나 전기세, 수도세 그런 거 안 내고, 뭐 큰 돈 벌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특히나 오늘 특강을 해주실 예승쌤께서는 원생을 4명부터 시작해서 350명까지 키운 장본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작게 시작해서 큰 규모로까지 키울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직접 경험을 해보신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이시고 대치동에서 강사 활동을 하신 만큼 정말 뭐 남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수학 관련된 실력 그리고 운영 경력까지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한번 오늘 특강 통해서 어떻게 내가 수학을 잘 못해도 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 수학 성적 별로 안 좋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중등 수학, 고등 수학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초등 수학을 정말 이해 잘 되게 성적 올려주게 잘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떻게 하면 초등 수학 제대로 잡고 나를 믿고 신청해 주실 공부방 학생들 어떻게 처음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로드맵을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특강 해주실 예승쌤 환영하는 의미로 채팅창에 7번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7번. 네, 감사합니다. 네, 예승쌤, 네, 특강 띄워주시고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 밤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시작하는 수학 공부방 창업을 강의할 예승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이라 좀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더 진심을 담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음, 오늘 강의의 부제는 엄마의 시간과 공간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에요.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인생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루 중 잠깐, 그다음에 집안의 조용한 환경에서 나도 뭐 하나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는 뭐 그런 작은 용기 하나가 툭 하고 올라오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엄마예요. 그리고 지금은 14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수학 교육을 전공했고, 결혼 전엔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했는데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경력이 좀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질문 끝에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수학 공부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은 진짜 딱 2명으로 시작했고요. 2주 뒤에 4명이 됐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더니 놀랍게도 4년 반 만에 한 350명 규모의 학원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고 또 그만큼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쉽진 않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수학 공부방을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을 딱 대변해주는 뉴스 기사가 있어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짧은 뉴스인데요. 잠깐 같이 보실게요. 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다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전에 건축 설계사로 일했던 45살 박현정 씨.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뒤 그만뒀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건축 업계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이미 단절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취업을 하려고 보니 경력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된다.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고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첫 질문이었어요.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건축 설계사 경력을 살리는 건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 삼아 2년간 배달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학습직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단순 아르바이트직이나 아니면 서비스직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만두고 싶다는 많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경력 단절 여성 1,0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다니는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둘 계획이라고 답한 여성이 30.5%나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전망이 없기 때문이란 답변이 16%로 가장 많았고 나쁜 근무 조건, 이직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20,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지만 40대가 되면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20%로 높아져 역전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경력이 안 된다, 나이가 많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참 뼈 때리는 말이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한창 일할 때, 한창 일할 때랑 너무 달라진 내 상황, 그리고 여전히 어린 아이, 그래서 내가 뭘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좀 밤마다 머릿속에 고민이 되게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이 혹시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 선택지 중에서 그때 당시 수학 공부방을 생각했고 사실 수학 공부방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딱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일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즉, AI 대체되지 않는 직업은 무엇일까? 이 기사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PwC와 영국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 자료였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20년 안에 AI와 로봇 기술이 정말 많은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게 오래 살아남을 직업에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직접 돌보고 만나고 공감하는 일은 대체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직업들 한번 볼게요. 이 치과 의사, 간호사, 헬스 트레이너, 초등교사, 레크레이션 강사, 성직자. 이렇게 보면 전부 사람을 직접 마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수학 공부방은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AI도 로봇도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왜 수학 공부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아이들과의 교육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수학 공부방은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요즘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들이 변해가고 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큼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AI가 수학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는 있지만 초등 시기의 교육은 단순하게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 인성, 학습 동기, 습관 같이 종합적으로 좀 길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향에 맞게 동기부여해주는 일은 결국 사람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엄마라는 경험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공부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분인가? 라는 면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내 아이를 직접 키워본 경험이 있는 엄마 선생님은 강력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노하우로 다른 아이도 돕고 전문성도 키우고 수입도 함께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수학 공부방 다른 창업에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할지 앞에서도 어필쌤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외부 공간 따로 임대할 필요가 없고 저도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거창하게 막 필요하지 않아요. 뭐 화이트보드, 뭐 수학 교재 몇 권, 그리고 뭐 태블릿 정도 있으면 수업 준비 끝.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 4~5명만 가르쳐도 월 80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수학은 학부모들이 특히 더 신경 쓰는 과목인데 특히 3학년 때부터는 수학 격차가 벌어진다는 인식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 4가지 중에 좀 끌리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럼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떻게 4명에서 350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제 경험을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그 과정을 길게 풀기보다는 그냥 짧게 흐름만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 2015년에 수원 광교에서 딱 4명의 학생으로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6학년 2명, 그리고 2주 뒤엔 중학교 1학년 2명 이렇게 추가됐고요. 한 달, 2달 지나서 아이들이 조금씩 늘더니 한 10개월쯤 됐을 때는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건 좀 제대로 해봐도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동생과 함께 학원으로 확장하기로 결심했고 2016년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 학원 자리를 인수했고요. 2년 만에 100명,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200명, 그리고 또 1년 뒤에 한 350명까지 성장했습니다. 운영 시스템도 좀 잘 자리 잡았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도 다행히 온라인 줌 수업 시스템을 좀 준비해서 집합금지 상황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학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남편도 코로나로 너무 바빠진 저로 인해서 지쳐 있었고, 저 역시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이 좀 무너지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일들이 겹쳐서 학원은 동생에게 맡기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처음 와선 여러모로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전업맘으로서 외벌이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갈등도 있고, 내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고민들이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막함, 불안함, 뭐 망설임,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고, 이 감정은, 뭐 아이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참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 걸어온 길의 경험을 좀 나누면 누군가에게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이 이 공부방 창업을 하면 좋을지 대표 유형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초등생 자녀를 둔 전업맘이에요. 그래서 아이 교육 신경 쓰면서 자녀 교육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 찾고 계신 분들. 그러면 공부방 창업은 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이와 일정도 맞춰가지고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육아와 병행하기도 부담이 좀 적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이거나 이제 조금 자녀인데 손이 덜 가는 시기의 분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좀 나를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방은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운영 방식도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커리어로 키워나가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도 제가 너무 추천하는 케이스인데요. 시니어 분들이에요. 일단 아이 다 키우고 손주를 돌보고 계시고 있는 중이거나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분들. 이분들이 참 연륜과 그 시니어 분들만의 연륜과 따뜻함은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정말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젊은 강사들이 좀 흉내낼 수 없는 안정감과 신뢰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휴직 중인데 복직 대신에 뭐 다른 가능성을 고민하시는 분, 혹은 뭐 퇴사 후에 내 일을 좀 시작해보고 싶은 분, 아니면 주변에 내 아이 친구를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봐주면서 공부방을 시작해볼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 어, 이런 분들 중에 뭐 하나라도 마음에 닿는 분이 있다면 좀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인 걸 알아도 막상 시작하려면 걱정이 먼저 앞서죠. 저도 상담하면서 엄마들이 자주 하는 고민들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학생 모집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내가 수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특히 수학 전공이 아니거나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좀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학부모 상담이 부담되는 경우. 특히 말주변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창업하면 돈이 꽤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이제 다 비용으로 보이면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나도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건 좀 대부분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걱정이 실제로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하나씩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모집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아이를 처음 모집하냐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 2명만 모집하면 그 다음은 조금 훨씬 수월해져요. 그 2명이 입소문이 되기도 하고 소개가 되기도 해서 그 공부방의 첫 흐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2명의 모집 전략을 따로 정리해뒀고, 이거 단순한 광고 방식이 아니라 각 선생님들별로 가장 실행하기 쉬운 방식부터 하나씩 좀 실습해 보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수학을 잘 못 가르치면 어떡할까? 이 부분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수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초등 수학은 복잡한 이론이나 공식보다는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맞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년별 핵심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은 학부모 상담. 이 말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또 괜히 실수하거나 어색한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상담 시간만 되면 괜히 긴장하고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상담 스크립트를 그대로 정리해뒀어요. 예를 들어, 첫 상담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방법,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신뢰가 생기는지, 아니면 상담 끝난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은지, 상황별로 좀 대화 예시들을 정리해서 이럴 땐 어떻게 말해보세요.처럼 뭐 따로, 바로 이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고요. 어, 네 번째는 창업 비용. 이 부분은 어,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기준만 명확하면 불필요한 소비에서 조금 흔들림이 덜 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 화이트보드, 뭐 교재, 책상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갖추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걱정 4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좀 걱정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한 번 듣는다고 두려움이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 고민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걸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방 창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핵심 요소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공부방 창업 시 꼭 준비해야 하는 핵심 요소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및 환경 준비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꼭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거지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학습 공간을 갖추고 수업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세팅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운영 시간, 뭐 수업료, 이거는 내 스케줄과 지역 상황에 맞춰서 미리 설정하셔야 되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출결이나 학부모 피드백 같은 기본적인 루틴을 미리 갖춰놓고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과 홍보예요. 아무리 뭐 좋은 공부방도 알려지지 않으면 학생이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인,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뭐 체험 수업,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부터 하나씩 좀 실천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커리큘럼과 교육 컨텐츠인데요.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 교재 선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강의력 개발, 차별화 포인트까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은 법적 절차와 행정 처리인데요. 처음 이거 진행할 때는 너무 낯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보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요.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일단 개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고, 상호명, 사업 목적,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교육청 신고인데요. 음, 이제 정식 학원이 아니라 공부방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 과외 교습자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지금 위에 여기 남겨드린 것보다, 정식 학원보다는 절차가 좀 간단하고 준비할 것도 좀 적어요. 그래서 주거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한 번에 9명 이하로 수업해야 하고, 강사는 따로 둘 수는 없어요, 공부방의 경우는. 그래서 신고한 교습자 1인만 수업이 가능하고요. 또 이것 학원에 해당되긴 하지만 안전관리 부분, 그래서 화재보험 필수이고 학생 안전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소화기나 뭐 비상구 확보 등 기본적인 소방 점검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금은 처음에 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일 때까지는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더 높아지면 그때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공부방 창업하는 데 있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전달 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음, 이렇게 공부방 창업을 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좀 틀을 잡고 계시면, 어,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특강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후기 선물을 2개 준비했는데요. 신청하신 단톡방에 5줄 이상의 후기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후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후기 선물은 첫 번째는 공부방 창업 리스트, 체크리스트.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실전용 체크리스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MBTI별 학습 가이드 전자책인데요. 아이 성향에 맞게 공부 접근을 제안해주는 실용적인 미니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길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톡방 링크로 오셔서 내일 밤 12시까지 남겨주시면 취합해서 모레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시고 링크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강을 들어보니 공부방을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직접 설계한 8주 과정의 실전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름하여 아마수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A는 AI의 A를 의미하고요. 마는 마케팅을 의미하는데요. 즉 요즘 나오는 AI 도구를 10분 활용하여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는 수학 공부방을 창업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직 오프라인으로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AI를 접목하지 못하고 계세요. 반대로 AI를 접목한다면 조금 더 차별화된 공부방이라는 소문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는 좀 명확합니다. 8주 동안 실제로 내 공부방을 여는 것.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매주 실습하고 피드백을 받고 실제로 내 공부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 모집 방법을 배우는 주차에는 챗GPT를 통해서 글을 좀 작성하고 SNS나 맘카페에 글을 올려보고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나누는 방식이고 또 상담을 배우는 날에는 직접 말해보고 롤플레잉도 함께 진행하면서 어떤 표현이 좀 효과적인지 실제 상황처럼 연습해보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수업 설계 역시 본인 공부방에 맞게 환경 설정을 다 해놓는 GPT 챗봇을 만들어서 직접 시간표도 짜보고 커리큘럼도 구성해보고 하나하나 내 공부방에 맞춰 실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8주 동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주차별 구성을 좀 간단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아마수 프로젝트는 주차별 구성은 1, 2주차에는 3학년 수학 개념과 창업 기본 절차를 함께 배워요.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창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인데요. 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꼭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공부방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주차에는 4학년 수학 개념과 학부모 상담법을 다룹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담 스크립트 공유해드리고 직접 말해보는 시간 갖게 되고요. 그다음 5, 6주차에는 5학년 수학 개념과 마케팅 전략을 배웁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내 공부방을 세상에 좀 알리는 시기인데요. 이때 AI를 활용하여 마케팅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8주 차에는 6학년 수학 개념과 공부방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는 공부방을 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뼈대를 세우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자동화 도구를 배워보고 혼자서 굴릴 수 있는 공부방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주가 지나면 그냥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공부방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과정을 조금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실지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수학학습 개념, 그래서 학년별 핵심 개념 요약 자료와 그다음에 개념별 쉽게 설명하는 방법, 자주 틀리는 유형들을 다루게 되고 학부모 상담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제 상황 대처 스크립트 같은 것들로 연습해 보게 되고 AI 마케팅 브랜딩 툴도 이제 배우게 되면 AI 로고나 뭐 브랜딩 제작법, 홍보글 작성하는 법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뭐 출결 수납 관리하는 거, 문제은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좀 달려왔는데요. 이제 실제 사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기간에 의미 있는 성장을 만들어내 주신 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정미 선생님은 하루 4일, 하루 두세 시간 수업만으로 지금 현재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계세요. 시작하신 지는 아직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신 것 같고, 집에서 정말 소박하게 시작하셨는데 학생도 잘 모이고,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따뜻하게 이어가고 계세요. 김정미 선생님 혹시 인터뷰 준비되셨을까요? 네, 되었습니다.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불가피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명이 조금 어둡거든요.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김정미입니다. 어,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요,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또, 아이도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조금 알아봤거든요.
근데 저랑 맞는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술쌤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듣자마자, 어, 공부방 창업이라는 게 되게 겁도 많이 나고 저 엄청 거창할 줄 알았는데, 듣자마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내 상황에서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강의를 듣고 가장 좋았던 거는 역시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건 꼭 하세요. 이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콕콕 집어주셨어요. 어, 저는 3학년, 4학년 2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학부모님께 톡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도 배웠던 내용을 천천히 하나씩 실천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한 5명 정도의 학생이 늘었고, 지금은 한 달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음, 물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확실하게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어, 만약에 저처럼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 듣다 보면은 진짜 막막하다가 어느새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고민들은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처럼 작게 시작해서 작지만 단단한 성과를 이루어지실 거라고 저도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나중에 준비되면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시작하면서 준비가 완성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김정민 선생님도 처음부터 완성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작은 시작부터 조금씩 완성해 나가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셀프 체크리스트인데요. 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 해당돼? 하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집엔 수업할 공간이 있다. 거실 한쪽도 괜찮고, 작은 방, 뭐 서재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돌보면서 일하고 싶다. 아이와 시간 챙기면서 나만의 수입과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면 이 일이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그렇게 싫진 않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초등수학은 좀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 싫지만 않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지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치셨다면 이미 절반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하나도 없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보통은 두세 개 이상은 꼭 해당되시더라고요. 어, 태연님은 네 개 다 해당되세요? 세 개, 네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분들 보면 진짜로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이걸 완벽하게 갖춰서 시작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고 이제 하나씩 완성해가면서 이제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과정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8주 실전 과정은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실전 경험과 개별 코칭에서 효과가 있었던 핵심 내용을 하나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정리한 정식 런칭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금액은 75만 원입니다. 저희가 16번의 강의에 75만 원이면 저렴한 강의죠? 그런데,
오늘 정식 런칭을 기념해서 그리고 오늘 이 저녁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단 15만 원에 수강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총 8주고요. 주 2회 수업, 해당 1시간 30분. 총 수업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돼요. 음,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 이 가격은 내일 자정까지만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기수에는 정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혜택은 정식 첫 런칭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38명의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지금 엄마의 가능성을 꺼내보세요. 예요. 사실 수학 공부방 창업은 그냥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경험을 내 일로 연결하는 기회예요. 사실 15만 원이면 배워서 내 아이만 잘 가르쳐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첫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네. 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감사합니다. 내용으로 오늘 특강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들 좀 몇 개, 줌 채팅창에 올라왔거든요. 네. 공부방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초등 공부방의 경우는 이제 3, 4학년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2시 반 정도부터 수업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표를 본인이 처음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한 3시부터 6시, 7시 정도까지 운영하셔도 한 10명 이상은 받아서 수업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더 욕심나면 더 늦게까지 충분히 하셔도 가능하고요. 그쵸. 그, 오늘 특강의 컨셉 자체가, 수포자도 할 수 있게끔 유료 커리큘럼을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저희가 8주 동안 수업을 하지만 총 수업의 횟수는 16번입니다. 즉,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해요. 예, 2번 수업을, 아까 약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어,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하고, 그리고 창업 관련된 내용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죠. 1주차, 2주차에. 그 내용은 1주차, 2주차, 2주 동안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도 공부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이 예승쌤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포자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수학 관련된 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공부방 충분히 운영해서 애들한테 초등수학 가르쳐 주고 돈 벌 수 있고요. 그래서 수학 관련된 거 일주일에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그때 수업하고 그 다음에 창업 기본 절차, 학부모 상담법, 마케팅 전략을 목요일이나 금요일 런 요일에 또 한 번 해서 일주일에 2번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6번 수업에 15만 원이죠. 한 번 수업에 1만 원이 안 된다는 거. 네. 한 번 수업에 1만 원이 안 된다는 거. 네, 네. 보통 그 한 달 과정, 이 오픈톡방에서 여는 그 한 달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고 30만 원, 40만 원 받고 있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고 10만 원씩 받아가는 강사들에 비하면 이거는 한 번 수업에 1만 원 꼴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경쟁력이 있을 뿐더러 이미 4명부터 시작해서 350명까지 키워본 이 모든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다 이 아마수 프로젝트에 다 넣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수학 공부방 열 기회가 정말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대치동에서 수학 강의를 하셨던 분한테서 대치동 수학 강의를 하는 노하우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초등만 티칭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이번 유료 과정의 타겟은 초등 수학입니다. 예, 중등 수학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그리고 이후에 뭔가 초등 과정 이후에 중등 과정도 개설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일단 초등 하시고 이후에 중등도 이렇게 확장하시는 분들 위해 프로그램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수학 이번에 다 해서 3, 4, 5, 6학년 실제로 수학 공부방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 선생님 저 중학생 됐는데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고 싶어요. 그런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혹은 학부모님께서 선생님만 믿고 쭉 더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또 예승쌤한테 중등 수학까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예, 뭐 예승쌤님이 초등 수학 만 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거든요. 예, 절대 아닙니다. 예, 뭐 중등, 고등 다 가능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면 돼요. 네. 한 달 원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한 달 공부방 비용을 얼마 정도 받으면 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금액대, 학원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 미리 좀 조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25만 원으로 주 2회, 3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시간대가 조금 더 늘어서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네네. 조금 더 수강료가 인상이 되고요. 음, 오케이. 좋고요. 뭐 해서 그러면 한 네다섯 명만 받아도 바로 월 100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프랜차이즈 공부방 대신에 이렇게 개인적인 창업이냐라고 이제 여쭤봐 보셨는데 프랜차이즈 공부방이랑 비교했을 때 개인 창업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은 푸시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부방을 어떤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하게 되면 교재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나는 그냥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지도하고 싶은데 워라밸을 좀 맞추고 싶은데 사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배정되면 그냥 더 많은 시간 조금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이후에 뭐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좀 배우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뭔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워라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초기 창업 비용이 프랜차이즈가 더 비싼가요? 개인이 더 비쌀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200에서 300 기본 시작할 때 내야 되는 금액들이 있고 교재를 음, 사용하게 되면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부과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강료 자체가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학생들에게 교재비를 음,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통일하게 음, 25만 원을 받는데 그냥 시중 교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25만 원 다 받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좀 교재비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종합을 해보자면 초기 창업 비용도 프랜차이즈가 더 비싸고 당연히 더 비싸고 관련된 활동함에 있어서 여러 제약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네요. 프랜차이즈가. 그렇죠? 네, 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공부방은 아파트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택이나 뭐 그런 데도 가능한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네. 충분히 아파트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네. 네. 아파트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아파트에서 공부방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아파트 바로 뒤에 또
주택가가 쫙 있어요. 네, 주택에서도 충분히 공부방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학생들 가는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후에 혹시 이렇게 예선생한테 관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윤수정 대표님께서 좀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단톡방에 일단 수업 과정 내에서도 뭔가 각 학년별 개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저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운영하다 보면 급하게 뭔가 물어봐야 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연락해서 물어보고 싶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럴 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지금 여기 아마수 프로젝트 주차별 구성 한번 보시면, 예, 일단은 우리 이 공부방의 존재를 알려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마케팅을 잘 해야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잠재 고객들한테 이런 공부방이 있다라고 이제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나한테 오면 그때부터 필요한 거는 세일즈입니다. 예, 마케팅이 아니라 세일즈예요. 그 세일즈가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 예. 예, 이 공부방에서는 세일즈가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을 신청하냐 안 하느냐가 또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매달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거는 나 혼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마케팅도 해야지, 세일즈도 해야지, 학생들 관리도 해야지, 커리큘럼도 계속 개선해야지. 그래서 나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과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거는 자동화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롱런 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7, 8주 차에 자동화 시스템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마케팅이랑 자동화 시스템 안에는 AI가 접목이 되어 있다. 예. 음. 지금 공부방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AI를 잘 접목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아니, 뭐, 나 지금 AI 안 해도 학생들 그냥 잘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를 접목해서 이렇게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AI를 접목을 안 하면, 공부방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 1, 2주차에 창업 기본 절차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상담법, 마케팅 전략, 자동화 시스템까지 다 알려드리면 이 8주 동안 공부방 창업 관련된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배워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3, 4, 5, 6학년 수학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르칠 수 있게끔 또 별도로 각 학년의 수학 개념들을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배우셔가지고 아까 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주 차에 학생들을 실제로 모집하는 걸 목표로 갈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8주차가 끝나고 나서는 유의미한 유의미한 소득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번 아마수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의 뭐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각자 여러분들 집에 식탁 있을 거고, 의자 있을 거고, 뭐, 끝났죠. 장소 필요 없지. 뭐, 책상, 의자 다 있죠. 그런 것들 가지고 얼마든지 2명 혹은 4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나면은 시간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 의자를 그때 구입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예. 참고로 저 고3 때도 그렇게 서울대를 바라보고 있던 저희 학교의 여학생들이 그 해 수능에 수학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서울대 갈 애들이 다 이화여대 갔어요. 예.
수학 한 개 삐끗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학만큼은 내가 밥을 굶어서라도 애들 학원을 보내는 게, 공부방 보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들입니다. 그만큼 수학은 절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초등학생들 엄청 많죠? 예. 밖에만 나가면 바로 보이는 게 초등학생들일 겁니다. 그런 초등학생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이에요. 예, 잠재 고객이고, 어, 저는 솔직히 이번 커리큘럼 보고, 와, 이렇게까지 짤 수 있다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공부방 이런 무료 특강 보면은 수학을 이렇게 개념까지 알려주는 과정은 잘 못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예. 근데 그만큼 예승쌤님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내가 이렇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성인 대상으로 공부방 하실 성인들 대상으로도 내가 이거 단시간에 완전히 뽀개줄 수 있다.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한 개 또 올라왔네요. 좀 외진데 살고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인원이 얼만큼 있는 지역인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너무 외진 곳에 초등학생들이 거의 거주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 지역 자체에 동선에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생들 혹은 뭐 중학생 아이들이 얼만큼 주변에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제 아들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진짜 입소문만 나잖아요? 입소문만 나면 뭐 거리가 가깝고 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제 아들도 집 앞에로 보내다가 지금은 음. 셔틀 태워가지고도 더 잘 가르치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아마스 프로젝트로 제대로 배워서 이렇게 했더니 이 공부방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입소문만 나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학생 한 명당 1회 시간은 몇 분으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안진숙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요, 어, 제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괄적으로 얼만큼 해야 됩니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커리큘럼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지 이 과정들을 아까 말씀드린 내 상황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챗봇을 만들어서 그 커리큘럼을 짜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 뭐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2시간 이렇게 많이 짜고 더 저학년의 경우는 수업 시간이 더 짧은 경우도 있는데 그 각 상황마다 또 모집되는 학년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되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내가 시간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면서 같이 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답변을 주셨고요. 예. 뭐, 실제로 뭐, 외진데 있든지 뭐, 가까이 있든지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부모한테는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부방 선생님이 얼마나 내 학생을 책, 책임지고 수학이 진짜 성적이 오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냐, 지도를 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른 공부방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봤더니 뭐 한 번에 뭐 몇 분을 수업을 해주고 뭐 한 달에 몇 번 수업을 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됐다면, 나는 그거보다, 같은 횟수로 일단은, 수업을 한다고 해주고,
보충 교육을 해주면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제 와이프가 그래서 좋아해요. 보충 교육 해준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아니, 뭐, 월요일, 뭐, 혹은 목요일,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월 4회인데, 예를 들면, 토요일에 보충 수업을 해준다고 해요. 해서 애가, 선생님이 불렀다고 하면서, 토요일에도 또 그 공부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흐뭇합니다. 여기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수학 성적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썬피님도 너무 외지라서 좀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 하시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학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게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막히는 거 혹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 8주 동안에 예승쌤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죠. 옥구세님이 그때 특강 때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홍보를 하면 더 입소문이 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승쌤님께 계속 또 아이디어를 물어볼 수 있죠. 내 아이디어가 맞냐? 뭐 이렇게 또 점검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이 길을 이미 몇 년간 쭉 다 밟아본 사람한테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면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까 김정미 대표님도 예승쌤님께 수업을 받고 멘토링 받아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2달 후에 또 다른 김정미 대표님이 분명 탄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75만 원의 가치이지만 단돈 15만 원. 예. 한 번 수업에 8천 원꼴입니다. 한 번 수업에 8천 원꼴. 예. 그래서 딴 데서 한 번 수업에 10만 원 받을 때 여기서는 한 번 수업에 8천 원. 네. 그래서 5월, 6월 2달 동안 8주 동안 수업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6월 말이 정말 또 하나의 공부방이라는 파이프라인 만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때는 내 집에 공부방으로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네. 실행만 하신다면 예승생님이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맞아요. 예, 윤수정 대표님. 예. 이 8주 과정 동안에 서로가 서로한테 또 배우고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도 오픈톡방 통해서 될 겁니다. 예. 온라인 수업 시간은 몇 시부터 하고 몇 시간 동안 할까요? 어, 1시간 30분씩 진행이 되고요. 총 8주에 걸쳐서 16번 진행됩니다. 네네네. 네. 그 요일은 네. 신청하신 분들 의견을 모아서 어떤 요일이 좋을지, 그건 좀, 그리고 8시에 할지, 9시에 할지, 그런 것도 신청하신 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5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5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저희 이제 5월 1일 날이 또 직장인 쉬고 3일, 4일, 5일, 6일이 또 연휴여서 네. 그거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썬피 대표님 다음 기수는 15만 원이 15만 아, 네. 원으로 안 나올 겁니다. 네. 15만 원으로 절대 안 나올 거고 아마 한 25만 원? 30만 원으로 이제 2기 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유가 있죠. 예승쌤님이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단톡방에 홍보를 해서 특강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1기, 아마스 프로젝트 1기는 특별히 이 금액인 겁니다. 네. 근데 뭐 예승쌤님이 뭐 실력이 없거나 경력이 뭐 부족해서 이 금액이 절대 아닌 거죠. 네. 대, 대치동 수학 강사님인데 이 가격은 거의 뭐 그냥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 예. 여기 사회공헌으로 그 예승쌤 ESG ESG 평가 잘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좀 잡으시죠. 썬피 대표님도. 네, 네. 네. 썬피 대표님도 이번에 뭐 단돈 15만 원의 행복이에요. 네. 단돈 15만 원의 행복이라서 뭐 5월, 6월 2달간 잘 준비하시면 나만의 공부방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사라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할 말이 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계속 네, 말씀해 주세요. 들으면서. 네. 네, 남 얘기가 아니다. 아, 정말 일기만의 혜택이죠. 15만 원이면. 우리 김정미 선생님 인터뷰 하신 것처럼, 네, 우리 강사님, 선생님 지금 이 프로그램대로 따라하면 8주 후에는 충분히 네, 공부방 창업이 가능한데, 저 아까 그 프랜차이즈 공부방인가요? 독립 운영인가요?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지금 독립 운영, 독립으로 할 수 있는 그 운영 프로그램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15만 원에 8주 후에는 공부방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건 대박입니다. 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창업을 해봤잖아요. 영어 교육, 영어 공부방. 근데, 와, 선생님 같은 분을 저도 만났다면 큰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해보니 정말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학부모 상담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또 거기에다가 그 AI를 접목해가지고 그 홍보 마케팅 또 그 방법도 알려주고 또 학부모가 상담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또 자기만의 공부방에 그 브랜딩 작업할 수 있는 입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 노하우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아마스 프로젝트 이 8주 과정은 정말 여러분 기회 중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공부방이요. 저도 처음으로는 저는 이제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면 되겠지 해서 저도 그냥 작은 방 하나에 있는 책상에다가 예, 화이트보드 하나 걸고 이제 컴퓨터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가 있고요.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정말 돈 많이 들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 200, 300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마스 프로젝트는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에 공부반 창업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기회는 없고요.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어크센 멘토니 방에서 일기로 나갈 때는 정말 최하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기 때는 25만 원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신 여기 선생님들 예, 좋은 기회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아 나도 뭔가 해야 되겠고 누구처럼 아이를 키우다 보니 경력 단절이 됐고 무언가는 해야 되고 내 전공을 살려서 하다 보니 하려고 또 직업을 찾으려고 하니 이게 또 그쵸 또 사회에서 이게 안 받아주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렇게 전공을 또 이렇게 또 살려가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또 내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아직도 이 공부방을 폐업을 안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어려운 우리 코로나19를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도 물론 우리 어크센 대표님 때문에 온라인으로 나온 그런 것도 있지만, 말하자면 교습 학원 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만 하나 부담이 적어도, 충분히, 예, 이렇게 폐업을 안 하고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나의 수고비는 예, 나올 수 있죠.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수고한 만큼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내 집에서 만약에 아이가 지금 40대,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아이도 키우면서 좀 뭔가 좀 수입을 원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표, 우리 수학, 네, 이 프로그램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네, 윤수정 대표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진석 대표님도 신청해 주시고 저녁에 수업 때 당연히 저녁에 수업할 겁니다. 네, 예승 선생님께서 저녁에 수업할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교재는 시중 교재로 쓰나요? 아니면 선생님만의 뭐 교재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민트 대표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단
본인의 공부방을 하실 때 자체 교재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중 교재 사용하시면 되는데, 시중 교재를 어떤 것들을 선정하실지에 대한 것도 수업 시간 내용에 추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개념을 공부할 때와 또 단계별로 심화 문제집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업 시간에 추가해서 조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 관련된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자동화 시스템 중에서 문제 은행 만드는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네. 이제, 음, 저한테 이제 질문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기존 교재 가지고 하기에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나만의 문제화 할 수 있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또 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예승쌤님께서 유료 과정에서 어떻게 저작권 문제가 없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 은행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선생님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 통해서 앞으로 계속 롱런해서 문제 관련해서 걱정 없이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음. 그리고 저희 민정 코치님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도 공부방을 보냈었어요. 공부방을 보내면서, 공부방 선생님들을 보니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관련 학과를 안 나왔으니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특강을 들으니까, 그쵸. 나의 학력 이런 거 보지 않고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부방은 진짜 좋은 점이 대부분 엄마들이 보내면 한 달 보내고 뭐 다음 달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보다 한 번 보내면요. 믿고 계속 보냅니다. 네. 정말 맞아요. 네, 그죠. 아이 몇 명만 이렇게 좀 잘 다독다독해서 가다 보면 그래서 강사님도 진짜 100 거의 네. 많은 100배의 350. 수강생이 좀 늘어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진짜 공부방 보내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아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 또는 아이를 다 키우고 났더니 좀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나 좀 뭔가 뭐 하루 종일 하는 일보다 약간 몇 시간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그때 시작하기 너무 좋고요. 아까 뭐 수강료 얘기했지만 일기라서 특전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지금 신청해서 일단 배워놓고, 배워놓고, 네, 뭐 조금 이따 시작하거나 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실전에서 성과를 내신 강사님이라는 거, 경험이 진짜 풍부하시죠. 거기서 정말 믿음이 가고요. 강사님이 정말 꼼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그 수강생분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막막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림은 그려지고, 나도 음.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미래가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가 일찍 끝나죠. 네. 엄마들이 아이들을 진짜 이렇게 돌린다고 표현하죠.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저학년은 학원을 보내기가 조금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공부방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정말 커리큘럼만 봐도 너무 탄탄하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이 주차대로만 하면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커리큘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 AI에 대한 그죠? 음. AI 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학원 홍보에 특화된 AI 블로그 글쓰기 그쵸? 요거 활용하면 또 우리가 충분히 네, 온라인에서도 모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강사님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마 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15만 원.
큰 금액일까요? 작은 금액일까요? 저는 아까 이거 한 150만 원 대부분 이제 창업하거나 이런 걸 도와주시는 거면 대부분 1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만 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오늘 진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셔서 궁금해서 오셨다면은 15만 원, 네. 저는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투자해 보시고 정말 배워 보시면은 진짜 내 거실 한 켠에서 아니면 내 방 한 칸에서도 시작을 해서 강사님처럼 우리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도 얻었고요. 저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네, 아이가 다 커가지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그쵸, 아이 학교 보내고 하는 시간에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주연 대표님께서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거 특강을 너무 듣고 싶다고 막 계속 그러셔가지고 그 위에 후기 남기는 방에 중에 예승쌤 단톡방이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녹화본을 좀 요청해 주시면 예승쌤님께서 별도로 녹화본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주연 선생님,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예, 이쪽에 제 위에 있는 톡방 들어가셔가지고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녹화본 좀 요청드립니다라고 해주시면 녹화본 지금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선 대표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죠? 라고 또 질문 네.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증은 저는 내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원수가 너무 없을 땐 조금 그냥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미리 사업자 등록 다 내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이거를 뭐 사업자를 당연히 내고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사업자 내는데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그런 복잡한 절차 혹은 비용이 막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하는 걸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썬피 대표님도 이제 결제했다고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뭐 이게 주위에 널려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갈 수 있지만, 200만 원, 300만 원의 초기 비용을 내야 돼요. 200만 원, 맞아요. 300만 원 초기 비용을 내고, 그 이후로도 월마다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파리바게뜨, 뭐, 그런 체인점들 있죠. 돈을 엄청 잘 벌 것 같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위에서 또 이렇게 명령하면 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만큼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미 다 350명 학원으로까지 키워본 이 모든 경험과 노하우와 이 모든 로드맵을 예선생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단돈 15만 원의 행복이에요. 200만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모든 노하우, 3, 4, 5, 6학년 수학 개념 완전히 뽀개 드릴 거니까 수포자들 다 모여주세요.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미분, 적분 막 그런 고2, 고3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지금 당장 가능해요. 그런 복잡한 수학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쉬운 언어로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고 수학 문제 풀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추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하실 분들은 이번 과정 신청 안 하셔도 돼요. 200만 원, 300만 원, 나는 돈이 많어, 돈이 막 넘쳐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8주 동안 16번 수업해서 충분히 다 따라갈 수 있게 예선생님께서 커리큘럼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내일 밤 12시까지 15만 원이고, 모레부터는 75만 원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밤 12시까지 15만 원 신청 꼭 해주시고 신청하신 분들 의견 모아서
5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5월 달, 6월 달 해서, 예, 여름방학 되면은 더 학원들을 많이 보내죠? 학부모님들이. 네. 딱 타이밍 진짜 좋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5월, 6월 동안 싹 다, 세팅 다 끝내놓고 홍보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싹 돈 다 끌어 모으는 거죠. 우리 학생 한 명만 모아도 15만 원 상쇄 될까요? 안 될까요? 딱 한 충분히 명 되고 모아도. 남습니다. 그렇죠. 한 네. 명이 25만 원인데, 두 명 하면 50만 원, 네 명 하면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렇죠? 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15만 원은, 진짜 솔직히 저는 거저라고 생각합니다. 거저고, 예승쌤님이 진짜 일기라서 진짜 큰 결정을 하신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이번에 꼭 한번 신청해 보시고, 예승쌤님의 이 몇 년간의 모든 노하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한 9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일 밤 12시까지 좋은 후기 저희 단톡방 네 곳에 다 남겨주시고, 후기 선물은 모레 예승생님께서 일괄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체크리스트 체크 다 해보셨겠지만, 거의 다 세 가지 이상,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장소도 있고, 마음도 있고, 수학이 진짜 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 수학이 빵점이었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집에서, 방구석에서 집안일 다 빨리 해놓고, 공부방 조그만 시간을 들이면 우리 아이들,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식비, 그리고 보내고 싶은 더 많은 학원들,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당연히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유치부 혹은 초등반, 그렇게 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직접 내 아이를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여러분들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해서 다음 어, 5월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5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밤 12시까지 입금 결제된 기준으로 저희 입과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신청받고 모레 바로 유료 과정 방으로 별도로 다 입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음. 근데 마지막 지선 질문, 대표님이 네. 질문 주셨네요. 이번에 수강하고 실제 공부방 시작을 하반기부터 해도 그때도 좀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질문이 네. 있네요. 그럼 수업은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쵸? 그쵸? 아, 그럼요. 수업은 네네. 참고하고. 음, 음, 네, 음. 지원 가능합니다. 이, 네. 이거는 저 같아도 당연히 해준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선 대표님이 하반기에 하든 1년 뒤에 하든, 공부방으로 진짜 학생들을 모집해서 돈을 버는 이 모든 게 예승쌤님의 성과죠, 성과. 그래서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하든 1년 후에 하든 당연히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배워서 당연히 실천을 바로 할수록 당연히 효과는 좋을 겁니다. 그래도 뭐 이러이러한 뭐 어떤 여건 때문에 하반기부터 하시게 돼도 당연히 예승생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신청해 주시고 5월달 수업 때 또 2달 동안 한번 열심히 배워서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 공부방 파이프라인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예정쌤님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일기를 모집하면서, 어, 네, 제가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진짜
가감없이 다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 이번 정말 좋은 기회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기부터는 절대로 이 가격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알려드리고, 그다음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진숙 대표님 결제했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네. 아, 이번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이 재밌으신 분은 우리 엄마들 이 엄마표 수화 하시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안진숙 대표님, 그 구글 폼 작성해 주셔야지, 이제 연락처가 이제, 예, 저희 연락처를 가지고 저희가 입가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제 감사하고 구글 폼 작성도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특강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오픈톡방 특강인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예승쌤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특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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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승쌤님 녹화 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